나이 들수록 지혜로운 사람은 이것부터 줄인다. 정약용의 인생 명언. 여러분, 나이 들수록 사람을 잃는 이유 아십니까? 건강도 아니고 돈도 아닙니다. 정약용은 단 한 단어로 설명했습니다. 바로 말입니다. 어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요즘 밥은 잘 챙겨 먹니?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짧았고 통화는 금방 끝났죠. 그 순간 문득 든 생각, 혹시 내가 말을 너무 많이 한 걸까? 왜 내가 좋은 의도로 한 말이 관계에서 거리감을 가져올까요? 우리는 사랑해서 말합니다. 걱정돼서 말합니다. 경험이 많아 도와주고 싶어서 말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말을 건넬수록 자식은 짧게 대답하고 친구는 웃으면서도 눈길을 피하고 배우자는 듣는 둥 마는 둥 합니다. 왜일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말은 나이를 먹을수록 무게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이 무게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말이 많으면 반드시 실수가 있고 말이 적으면 중심을 얻는다. 그리고 또 한마디 더 했습니다. 입은 재앙의 문, 혀는 몸을 베는 칼이다.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경험, 더 깊은 인생을 가지고 있음에도 오히려 말을 줄여야 한다는 역설. 왜일까요? 경험이 많아질수록 말도 강해지고 강한 말은 상대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나이 들수록 재산도, 자식 걱정도, 명예도 아닌 말부터 줄입니다. 말을 줄이면 오히려 관계가 가까워지고 침묵 속에서 내 마음의 진심이 드러나며 필요할 때 내 한마디는 강력한 힘을 갖습니다. 오늘 정약용의 지혜를 통해 이 하나를 나누려 합니다. 나이 들수록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줄인다. 이것이 늦은 나이의 지혜이며 관계를 회복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아마 여러분의 일상 대화를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지혜로운 노년을 함께 만들고 싶다면 지금 구독 한번 눌러주십시오. 살아가다 보면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조언을 한마디 했을 뿐인데 자식은 짧게 대답하고 대화를 피합니다. 친구 모임에서도 내 이야기는 금방 끊기고 배우자는 듣는 둥 마는 둥 하죠. 이때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내가 뭘 잘못 말했나? 정약용 또한 유배지에서 비슷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사람 사이의 거리감은 말의 양에서 시작된다고 말이죠. 정약용은 사람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덕의 저장고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성실하게 쌓은 신뢰, 인품, 품격이 여기에 담깁니다. 그런데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이 덕이 새어나간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이 많아질수록 조언이, 잔소리로, 걱정이, 간섭으로, 의견이, 비판으로 들릴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체력도 예전 같지 않아 설명하려고 힘쓰고, 설득하려고 목소리를 높이고, 억울함을 따지려 하면 우리가 더 먼저 지쳐버립니다. 말이 아니라 힘을 소모하는 거죠.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말이 많은 사람은 생각이 얕다. 말을 하면 그 순간 생각이 굳어버립니다. 내가 한 말에 스스로 묶여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침묵을 택하면 생각할 시간이 생기고 감정이 가라앉고 지금 말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판단력이 생깁니다. 정약용도 유배 초기에는 억울함을 호소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주변이 더 멀어지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대신 글로 남기고 글보다 더 중요한 것은 행동으로 보여주기였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지혜가 깊어졌고 사람들도 다시 그를 신뢰했습니다. 정약용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을 아끼는 것은 덕을 쌓는 것이요. 침묵을 지키는 것은 지혜를 키우는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말이 부자연스러워지는 이유는 우리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삶의 무게가 말에 실려 더 크게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말을 줄이는 대신 표정, 행동, 배려로 마음을 전합니다. 말은 줄지만 지혜는 깊어지고 관계는 더 편안해집니다. 이것이 나이 들수록 필요한 말의 공부이며 정약용이 우리에게 남긴 현실적인 지혜입니다. 환갑 이후 인간관계가 달라지는 순간들이 생깁니다. 60대가 넘으면 인간관계의 결이 달라집니다. 예전처럼 새로운 사람을 만나 설레는 시기도 아니고 경쟁하거나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는 나를 편하게 하는 사람을 남기고 에너지 소모되는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 놀랍게도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이 바로 침묵입니다. 말을 줄이면서 관계가 오히려 편안해지는 경험, 많은 분들이 이미 느끼고 있을 겁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입을 닫으면 다툼이 사라지고 귀를 열면 진실이 들린다. 정말 그렇습니다. 60대 이후에 생기는 갈등의 대부분은 사건이 아니라 말 때문입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그렇습니다. 50년을 함께 살았는데 여전히 그때 당신이 내가 그렇게 말했잖아. 이런 말들이 쌓이면 공기부터 무거워집니다. 자식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40, 50이 된 자식에게 충고하고 조언하고 걱정 섞인 말을 건네지만 정작 그 말 때문에 자식이 뒷걸음질 칠 때가 많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도 예외가 아닙니다. 정치 이야기에 자식 성공 자랑, 건강 비교, 그리고 수십 번 반복된 옛날 무용담 그런 말들이 쌓이면 모임이 반갑지 않아집니다. 결국 60대 이후 갈등의 진짜 원인은 말의 무게입니다. 그렇다면 침묵을 지키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첫째, 상대가 편안해집니다. 말이 적으면 상대는 평가받는다는 느낌을 덜 받아 부담 없이 곁에 머무릅니다. 둘째, 진짜 마음이 들립니다. 말을 줄이면 듣는 귀가 열립니다. 부부가 50년을 살아도 서로를 모르는 이유는 말이 많아서가 아니라 서로의 말을 잘 듣지 않아서입니다. 셋째, 존재만으로도 위안이 됩니다. 나이 든 사람의 침묵에는 의외의 힘이 있습니다. 잔소리 없이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가족에게는 든든함이 되고 친구에게는 안정감이 됩니다. 침묵은 나이가 들수록 더 큰 품격이 됩니다. 정약용은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말을 많이 하면 가벼워 보이고 나이 들어서도 말을 줄이지 못하면 지혜가 없어 보인다. 60대 이후의 침묵은 무뚝뚝함도 아니고 소극적인 태도도 아닙니다. 그것은 품격이고 상대를 편하게 하는 배려이며 관계를 지키는 가장 조용한 지혜입니다. 말을 줄이고 마음을 남길 때 우리는 더 깊은 인간관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관계를 흔들 수도 있습니다. 정약용은 어떤 개념이든 비교로 풀어냈습니다. 그 방식을 빌려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말로 인한 문제들을 먼저 보겠습니다. 말이 많아지면 가장 먼저 관계가 흔들립니다.
당신은 늘 그래. 내가 몇 번을 말했어. 너는 왜 그 모양이니? 이런 말들은 의도와 다르게 상대의 마음을 닫게 만듭니다. 특히 감정이 섞인 말은 화살처럼 꽂혀 오래 남습니다. 또 하나, 힘이 빠집니다. 60대 이후에는 설명하고, 설득하고, 변명하는 데 쓰는 에너지 자체가 부담입니다. 말 한 번 길게 하고 나면 괜히 기운이 쭉 빠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평판이 달라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이 많은 사람은 잔소리꾼, 꼰대, 귀찮은 사람으로 쉽게 묶입니다. 뜻은 좋은데도 사람들이 피하는 이유가 바로 말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내 생각에 갇히게 됩니다. 말이 많아지면 내가 겪은 일, 내 판단, 내 결론만 강조하게 되죠. 결국 대화가 아니라 독백이 됩니다. 반대로 말을 줄이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 관계가 부드러워집니다. 부부 싸움도 한쪽이 침묵하면 10분 안에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해도 줄고 불필요한 언쟁도 사라집니다. 둘째,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정약용은 입을 닫으면 마음이 안정된다고 했습니다. 말을 하기 위해 머릿속에서 문장을 만들고 상대의 표정을 살피고 반응을 예상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입니다. 말을 덜 하면 이 모든 과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셋째, 지혜가 쌓입니다. 말을 줄이면 자연스럽게 듣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자식이 무슨 고민을 하는지, 친구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배우자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넷째, 존중받게 됩니다. 말이 적은 노인은 주변에서 저분 한마디가 다르다는 평가를 듣습니다. 한마디를 해도 무게가 있고 분위기가 바뀝니다. 이것은 나이가 있어서가 아니라 말을 절제한 사람에게만 생기는 힘입니다. 정약용은 말을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것은 물을 쏟는 것과 같고 말을 아끼는 것은 물을 담아두는 것과 같다. 물을 쏟으면 주변이 젖고 엉망이 되든 말을 쏟아내면 관계가 어지러워집니다. 감정의 물방울이 여기저기 튀고 주워 담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물을 잘 담아두면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고 그 한 모금이 상대에게도 깊은 의미가 됩니다. 말도 그렇습니다. 줄이고 아끼고 고요 속에 가둬두면 필요한 순간에 훨씬 큰 힘을 발휘합니다. 말을 줄이는 것은 상대를 이기려는 것도 뒤로 물러서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고 마음을 지키는 절제이며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품격입니다. 침묵은 텅 빈 것이 아니라 쌓이고 채워지고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갑니다. 정약용은 침묵을 무조건 좋은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덮어두기 위한 침묵, 남이 실수할 때 모른 척하는 침묵, 책임을 피하기 위한 침묵. 이런 침묵은 오히려 관계를 망칩니다. 그는 지혜로운 침묵과 비겁한 침묵을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지켜야 할 침묵 3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3가지는 실제로 60대 이후의 인간관계를 놀랍게 편안하게 만들어 줍니다. 첫 번째는 판단의 침묵입니다. 내가 맞다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경험이 쌓이니 무엇이든 보자마자 판단하게 됩니다. 그건 잘못됐어. 내 때는 그렇게 안 했어. 그렇게 하면 인생 망한다.
자식이 직장을 옮긴다 하면 걱정이 앞서고, 손주가 전공을 바꾼다 하면 불안이 생기고, 배우자가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면 괜히 하는 말이 튀어나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입은 스스로를 가두는 감옥이다. 판단의 침묵은 상대의 삶을 내 기준으로 재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식에게는 내가 결정해도 돼. 손주에게는 좋아 보이네. 배우자에게는 해봐. 응원할게.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60년을 살아온 지혜는 내가 맞다가 아니라 각자 자기 인생을 산다는 겸손에서 드러납니다. 두 번째는 과거의 침묵입니다. 이것은 오늘을 놓치지 않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과거를 자주 소환하게 됩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우리 때는 말이야. 옛날에는. 그런데 가족들 표정을 잘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녀들은 이미 수십 번 들었고, 손주들은 스마트폰에 더 관심이 있고, 친구 사이에서는 또 그 얘기네 하는 마음이 스칩니다. 정약용은 경고했습니다. 과거에 사는 사람은 현재를 잃는다. 과거의 침묵은 현재의 사람, 현재의 분위기,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는 힘입니다. 오늘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지금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랑의 침묵입니다. 진정한 품격은 말하지 않아도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자녀의 성공, 손주의 상장, 본인의 건강, 경제적 안정, 나이가 들수록 자랑하고 싶은 것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가까운 친구들도, 며느리도, 사위도 그 얘기를 들으면 은근히 비교하게 됩니다. 누구는 속으로 상처받고 누군가는 조용히 멀어집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랑은 덕을 깎고 겸손은 덕을 쌓는다. 자랑의 침묵은 진짜 자신감입니다. 말로 포장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금세 압니다. 저분은 뭔가 깊이가 있다. 괜히 자랑하지 않는데 멋있다. 말하지 않아도 드러나는 것, 그것이 나이가 준 품격입니다. 나이 들수록 말하는 게 더 어려워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약용은 말을 줄이되 필요한 말은 정확히 하라고 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문장이 더 크게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처럼 감정대로 툭 던진 말이 관계를 흔들기도 하고, 좋은 뜻으로 한 말이 오히려 상처가 되기도 하고, 그저 걱정해서 한 말이 벽을 만들기도 하니까요. 말을 안 하는 것이 답이 아니라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기준을 아는 것, 이게 노년의 지혜입니다. 꼭 지켜야 할 5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 상대가 원하는 말인지부터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말과 상대가 듣고 싶은 말은 대부분 다릅니다. 자식이 힘들어 보일 때 내가 그렇게 하지 말랬잖아는 내 마음이고, 힘들었겠다, 괜찮아는 상대의 마음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말하기 전에 상대 마음을 먼저 헤아려라. 둘째, 지금 해야 하는 말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아무리 맞는 말이어도 때가 아니면 틀린 말이 됩니다. 배우자가 피곤해 보이는데 집안일 얘기를 하는 순간 이미 대화는 실패입니다. 자식이 실수했을 때 조언을 쏟아내면 그 순간은 위로가 아니라 추가 타격이 됩니다. 급하지 않은 말은 하루, 일주일 미루십시오. 그 사이에 절반은 말하지 않아도 될 말이 됩니다. 셋째, 짧게 말할 수 있는지 확인해 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이 길어집니다. 설명, 부연 설명, 강조,
잔소리 이렇게 세트로 붙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늘 한 문장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핵심을 한 문장으로 말하지 못하면 생각이 정리되지 않은 것이다. 조심해. 이 한마디가 길고 자세한 안전 설명 3단 콤보보다 훨씬 나을 때가 많습니다. 넷째, 긍정적인 말인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부정적인 말이 습관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요즘 세상 엉망이야. 문제가 생길 거야. 하지만 이런 말들은 듣는 사람의 기운을 빠지게 합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긍정의 말은 씨앗을 심고 부정의 말은 씨앗을 뽑는다. 위험해보다 안전하게 해. 걱정된다보다 잘 될 거야. 이렇게 바꾸는 순간 말이 상대에게 힘이 됩니다. 다섯째, 책임질 수 있는 말인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나이 들면 조언을 많이 하게 됩니다. 경험이 많으니까, 아는 게 많으니까. 그런데 내가 한 말 때문에 누가 손해보면 그건 결국 내가 책임지지 못하는 말이 됩니다. 정약용은 경고했습니다. 책임지지 못할 말은 거짓말과 같다. 확신 없는 조언, 근거 없는 경고, 막연한 걱정은 하지 않는 것이 더 지혜롭습니다. 나이가 들면 말이 많아져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습관처럼 나오는 말들이 이 관계를 조금씩 깎아먹는 것입니다. 부부, 자녀, 친구, 우리가 가장 오래 함께한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이런 일이 가장 자주 벌어집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세월이 깊을수록 말은 가벼워지고 마음은 무거워진다. 바로 이 지점에서 침묵의 지혜가 필요해집니다. 이제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말을 줄이고 관계를 편안하게 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부 사이의 관계를 생각해 봅시다. 결혼 50년이 넘어가면 대부분의 부부는 대화를 나누는 관계라기보다 말을 주고받는 습관으로 살아갑니다. 김씨 부부처럼 말입니다. 남편은 늘 말합니다. 그걸 왜 그렇게 해? 내가 몇 번을 말했어. 아내는 지칩니다. 당신은 늘 그래요. 이제 그만 좀 해요. 이건 대화가 아니라 습관적 반사입니다. 정약용은 부부를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 할수록 말이 아닌 마음으로 통한다. 만약 김씨 부부가 말을 줄인다면 아침에 남편이 조용히 커피를 내리며 말합니다. 오늘 날씨 좋네. 아내는 짧게 답합니다. 그럼 좀 나가볼까? 산책을 나가 둘이 나란히 걷습니다. 대화는 없어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저녁엔 TV를 보다가 남편이 아내 손을 가만히 잡습니다. 말은 없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합니다. 50년을 함께한 부부에게 필요한 건 말이 아니라 말 없는 동행입니다. 부부 사이의 관계만큼 중요한 자녀와의 관계에선 어떨까요? 성인이 된 자식에게 부모의 말은 어느 순간부터 조언이 아니라 압박으로 들립니다. 박씨 어머니는 늘 물었습니다. 밥은 먹었니? 건강은 괜찮고? 직장일 힘들지? 처음엔 아들이 대답했지만 점점 전화가 짧아지고 결국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말이 많은 사랑은 부담이 되고 침묵의 사랑은 힘이 된다. 박 씨가 방식을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전화를 걸어 단 한마디만 합니다. 아무 일 없으면 됐다. 보고 싶다. 아들이 고민을 말하면 조언 대신 그랬구나. 넌 잘 해낼 거야.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명절에 만나서도 많이 먹어라. 대신 그저 따뜻하게 담아주는 음식 한 그릇이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아들이 더 자주 연락합니다. 까다롭고 부담되는 부모가 아니라 편안한 부모가 되기 때문입니다.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72세 이 씨에게는 50년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임이 점점 피곤해졌습니다. 누군가는 자식 자랑, 누군가는 정치 이야기, 누군가는 건강, 타령. 처음엔 맞장구를 쳤지만 어느 순간 이 씨도 말이 많아졌고 모임이 끝나면 유난히 피곤했습니다. 정약용은 벗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벗은 말을 나누는 사람이 아니라 침묵을 나누는 사람이다. 이 씨가 태도를 바꾸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친구가 자랑하면 좋겠다. 정치 이야기가 나오면 그럴 수도 있지. 그 한마디만 남기고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러자 기적처럼 친구들의 말도 줄었습니다. 식사 후 차를 마시며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불편함이 아니라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서로 말하지 않아도 오랜 세월이 만들어준 우정이 전해졌습니다. 정약용이 살던 시대에는 직접 만나 이야기하거나 편지를 쓰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루에도 수십 번 말하게 됩니다. 문자, 카톡, 단톡방, 전화, SNS 말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도 우리가 말해야 하는 창구는 과거보다 훨씬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대에게 말 줄이기는 옛날보다 더 어렵고 하지만 그만큼 더 필요합니다. 시대가 복잡할수록 말은 가벼워지고 침묵의 가치는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문자, 전화, 단톡방에서 말 줄이기가 필요한 이유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문자는 짧을수록 따뜻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문자가 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안부, 조언, 걱정, 예시, 강조 한꺼번에 보내는 장문 문자가 됩니다. 예를 들어, 요즘 어떻게 지내니? 밥은 잘 챙겨 먹고? 날씨 추우니 옷 따뜻하게 입고? 하지만 이런 문자는 받는 사람에게는 부담입니다. 사랑이 아니라 압박으로 느껴집니다. 정약용이라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편지는 짧을수록 마음이 온전히 전달된다. 생각났어.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 고마워.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짧은 문자가 더 오래 마음에 남습니다. 둘째, 전화는 길게가 아니라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나이 들수록 전화 통화가 길어지는 이유는 할 말보다 정리할 마음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통화가 끊기지 못하고 그럼 그래도 그니까가 반복됩니다. 하지만 전화는 길다고 마음이 더 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짧고 분명한 통화가 상대에게 편안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줍니다. 정약용이라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전할 말을 전했으면 끊어라. 말의 길이는 마음의 집착이다. 안부는 12분, 약속은 23분, 위로는 35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이상은 붙잡음이지 소통이 아닙니다. 셋째, 단톡방에서는 말을 줄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요즘 어르신들이 가장 피곤해하는 곳이 단체방입니다. 하루에 100개 넘게 올라오고 사진, 영상, 정치, 유머, 종교 끝도 없습니다. 그런데 정약용이라면 분명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모든 말에 응답할 필요는 없다. 침묵도 응답이다. 단톡방에서 지킬 규칙은 단순합니다.
중요한 공지만 확인한다. 논쟁은 절대 참여하지 않는다. 정치 종교는 침묵한다. 체인 메시지는 올리지 않는다. 필요 없는 사진 영상은 줄인다. 처음엔 왜 반응이 없어요? 라고 묻는 사람이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저분은 원래 말이 적지로 받아들입니다. 그게 결국 품격이 됩니다. 넷째, SNS는 올리지 않는 것이 지혜일 때가 많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일상을 올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행 사진, 손주 사진, 맛집 사진, 명언 이미지.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올려야 할까? 정말 필요한 내용일까? 정약용은 이렇게 경고했을 겁니다.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많을수록 평안은 멀어진다. SNS는 올리고, 반응 확인하고, 비교하고, 다시 올리기가 끝없는 반복이 되기 쉽습니다. 정말 소중한 순간은 SNS가 아니라 마음에 저장하는 편이 더 평안합니다. 손주와 보내는 시간, 배우자와 함께한 산책, 친구와 나누는 조용한 대화. 이런 순간은 세상에 보이지 않아도 당신의 삶을 더 따뜻하게 만듭니다. 말 줄이기는 소통을 줄이는 게 아니라 삶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많이 말하면 대단해 보이는 시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말을 줄이는 사람이 지혜롭고 편안하고 신뢰받는 시대입니다. 말을 줄인다는 것은 소통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필요하지 않은 말을 덜어내고 정말 필요한 말이 빛나게 하는 과정입니다. 말이 줄어들면 사람들은 오히려 당신의 한마디를 더 귀하게 듣습니다. 정약용은 말년의 아들에게 이렇게 적었습니다. 말을 아낄수록 삶이 풍요로워진다. 말을 줄인다는 것은 도망이 아니고 무심함도 아닙니다. 그것은 평안으로 가는 문을 여는 것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지키고 관계를 편안하게 하고 마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오늘부터 문자를 절반만 보내고 전화를 짧게 끊고 단톡방에서 반응을 줄이고 SNS를 비워보십시오. 하루만 해도 느낄 것입니다. 마음이 가벼워지고 관계가 편안해지고 기운이 쌓이는 것을. 말이 적은 어른은 아름답고 침묵할 줄 아는 노인은 지혜롭습니다. 이것이 정약용이 말한 현대인의 말 줄이는 공부이며 행복한 노후로 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말을 줄이고 마음을 채우는 길. 오늘의 배움이 여러분 안에서 천천히 익어가길 바랍니다.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은 그 이야기들이 여러분께 정확히 닿도록 이어주는 다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